반갑습니다. 여러 선생님들 뵈니까 반갑고요. 사실이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이 다 길거리에서 나와서 열심히 싸우고 하고 했는데 저는 마이크 안 들려요. 예, 좀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면 가까이. 예, 가까이. 예, 싸우고 했는데 썩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보수 시민들이 다 이 평화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나중에 좀 답답해서 어떤 단체들의 황교안을 도우는 방법은 한국당을 가서 점령해서 요구 조건을 내걸고 황교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다. 그게 황교안을 도우는 것이다. 그래야 보수의 원칙도 쓰고 소위 탄핵파라고 하는 자들을 처리할 수 있다.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. 안 하세요. 황교안 대표가 굉장한 지략이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설명을 하세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체에 제가 지금 한국당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면 아마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 언론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자와 카메라까지 동원해 놓고 가겠다.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.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공지를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문을 열어 닫고 앞문을 잠궈버리고 안 열어주죠.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유승민이가 조선일보가 마치 한국당을 안방처럼 차지하고 앉아서 저 난리를 피죠. 그러니까 해먹기 어려워요. 정말 해먹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제 어떻다 언론사를 만들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벌써 제 밑에 있는 직원이 27명입니다. 27명이나 되었어요. 그제도 누가 정규제 유튜브 해가지고 돈 억수로 벌었다면서 그러는데 참 내가 맞아요. 27명이나 같이 일을 하니까 억수로 부자가 됐죠. 27명이나 같이 일을 하니까. 그래서 굉장히 웃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어느덧 선거가 이제 목전에 닥쳤습니다. 선거가 목전에 닥쳤는데 저는 잘 결과가 올 거다고 기대는 해봅니다. 기대를 해보는 게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하고 좋은 점은 그 점이죠. 아르헨티나나 브라질, 베네수엘라하고 달라서 이 나라는 망하면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입니다. 베네수엘라는 기름이라도 팔면 되고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이 워낙 좋아서 굶어 죽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망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극적으로 막을 거다. 이런 기대를 해보긴 해봅니다. 근데 또 다른 면에는 걱정도 좀 되긴 돼요. 왜냐하면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나빠져 있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던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지 이 경제개발이 대한민국에서 기적적으로 성공했듯이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경제개발에 실패했듯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대부분 나라에서 다 실패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.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했습니다. 남미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에 겨우 인도가 선거를 하는 큰 인구를 가진 나라
뭐 이런 정도이지. 그래서 이 경제적 성취를 거둔 것, 시 이제 골로 가는 말하자면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거와 꼭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87년에 잉태된 이후에 서서히 인민주의의 자리를 내주고 난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당에도 우리가 기대하듯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,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어제 자유와 평등, 뭐 공정과 정의, 인권과 법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정, 정의, 뭐 박형준이가 얘기하는 공화 이런 거 사실은 다 좌익적 가치들입니다. 그 우파가 아닙니다. 사실은.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 선거가 눈앞에 닥쳐서 이제는 뭐 우리가 사전 선거를 어떻게 저지하느냐. 선거를 2번 치르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. 사전 선거는 그 선거일이 2개잖아요. 그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인데 선거를 2번 치르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 사실 누구라도 한국당이 만들었거든요. 저런 거를. 자, 국회의 나쁜 제도는 전부 한국당이 만들었어요. 무슨 뭐 광주민주화법에서부터 뭐 온갖 종류의 국회에서 만든 엉터리법은 전부 한국당이 만들었어요. 그 저 지경이 사전 선거도 한국당이 뭐 한국당이 만들지 않아 악청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당이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러 놓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와서는 사전 선거 없애자고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. 이제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떻든 남아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. 어떻든 우리가 마지막 이 전쟁을 잘 치러서 4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뭔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폭죽, 사회적 압제를 저지시키고 당장 청와대를 탈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회에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저지될 수 있기 바랍니다. 오늘 아침에 제가 게스트를 모시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당의 선거운동 하는 공동선대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이광재라는 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. 네, 근데 이광재는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위원장인지 본부장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친구는 친중분자입니다.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갈 연조가 안 돼요. 새파란 친구고 전혀 이때까지 민주당에 들어와서 일을 한 적도 없고 외곽지대 뭐 홍석현이가 한다 누가 한다는 여시제에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보던 친구들 갑자기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인가 본부장인가 스카우트 되어 들어와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 친구들 뭐 중국이 동원되나 선거에 하는 느낌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촛불 시위에도 걔들이 많이 나왔대잖아요. 서울에 있는 중국 학생이 7만 명 중에 5만 명이 공산당 청년 공청조직에 소속된 학생이라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학생 7만 명 중에 5만 명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또 뭘 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이광재가 튀어들어와서 선거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떻든 선거 도둑질 맞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막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. 그래서 그런 노력을 다 함께 기울여 가십시다 하는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